박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골목 앞일까요? 중앙지검일까요? 잠시 후면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탄핵 11일 만 오늘 검찰 소환. 잠시 후 박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에 도착합니다.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9시 30분이면 중앙지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게 됩니다. 아직은 삼성동 자택에서 마지막 최후 준비 과정을 박 전 대통령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의 전원에 따르면 지난밤 거의 잠을 자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동 자택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신 기자, 박 전 대통령 아직 출발 안 했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뒤 이곳 삼성동 자택에서 서초동 검찰청사로 출발합니다. 9시 10분에서 20분 사이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인 정송주 자매는 평소보다 20분 정도 이른 오전 7시 12분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이영선 경호관도 7시 40분쯤 걸어서 자택으로 향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박 전 대통령의 침실이 있는 2층 불이 한 번 켜졌다 꺼지기도 했는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을 설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자택 주변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으려는 지지자들이 몰려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눈으로 봐도 80여 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데요. 지지자 3명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반대하며 초소 옆에 드러누웠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저항본부가 오늘 삼성동 자택 앞과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해둔 상태인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비상국민행동의 집회도 현재 검찰청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자택 주변 곳곳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찰 12개 중대 960여 명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아름 기자가 삼성동 자택의 분위기를 잘 전해줬습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여전히 태극기를 들고 많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병력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혜림 기자. 네. 네,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검찰청사 주변 경비도 강화됐죠? 네, 이곳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중앙지검 청사 울타리는 경찰 차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과할 것으로 알려진 검찰청 서쪽 정문은 이 출입구가 아직까지 봉쇄된 상태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력 2천여 명이 투입돼 경계를 강화했는데요. 법원 쪽 방면 출입문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들에게만 출입 비표를 나눠주며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청에 도착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면 바로 조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제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 중앙현관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국민 메시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탄핵 이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처음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중앙현관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사에 앞서 13층에 올라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노승권 1차장 검사 티타임을 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층 조사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변호인과 함께 조사 상황을 가정한 리허설을 해왔는데요. 묵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강요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몰랐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전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어서 오늘 밤 늦게까지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배혜림 법조팀장을 연결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 입장까지 잘 취재를 해줬습니다. 나는 모른다. 선의로 한 것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성임 위원님,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분위기를 보면요. 박사모 회원들과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검찰의 소환 조사에 반대한다. 검찰 출두에 반대한다. 이런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렇죠. 지지자들이 밤새 한 20, 30명 정도 모여서 밤을 샜고 지금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9시 20분에 나가면서 잠깐 차를 세워서 거기서 메시지를 발표한다면, 지지자들 앞에서 발표한다면 결백을 호소하거나 진실은 밝혀진다는 그런 메시지의 가능성이 크고요. 잠시 후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이곳에서 메시지를 밝히게 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그런 식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장소를 바꿔서 아까 말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한다면 일단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예. 그렇지만 뭐 성실하게 조사를 응하겠지만은 내가 소명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장소에 따라서도 메시지의 내용이 갈리게 되는군요. 사과의 어떤 전제와 함께 뒷부분에는 결백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서 나와서 소형 세단이죠. 일반 그냥 세단, 버스가 아니라 세단을 타고 이동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른바 지하철 2호선 역을 따라서 쭉 직진 거리로 한 6.2km 거리를 박 전 대통령이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미 삼성동 자택에 에쿠스 차량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삼성동 자택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에쿠스입니다. 에쿠스는 대형 세단이죠. 제가 조금 전 소형 세단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쿠스 차량에 박 전 대통령이 탑승을 해서, 김병민 의원님, 네. 이 삼성동 자택에서 중앙지검까지 직선거리 한 6.2km, 6.8km, 한 1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차만 안 막히는 뭐 밤 시간대에 가게 되면은 예.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9시 시간이니까 출퇴근 시간대가 아직까지는 출근 시간대가 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한 9시 20분 정도에 출발하게 되면은 그 시간대는 그렇게 또 혼잡스러운 상황은 아니고, 교통 통제가 일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예. 앞서 이제 2호선 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릉역, 역삼역, 이 강남역,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갖고 가는 라인으로 쭉 이렇게 일직선 라인으로 가다 보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아마 9시 20분 정도에 삼성동 자택을 출발하게 되면은 한 9시 40분 이전에는 검찰청사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중앙지검 앞에 이미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찰 병력이 곳곳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검 인근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한다. 반대 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 구속 집회가 지금 나란히 열리고 있어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지금 삼성동 자택 앞에 검정색 에쿠스 차량, 아마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빌려준 차량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탑승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윤태곤 실장님, 박 전 대통령이 오늘 4시쯤에 한번 침실에 불을 켰다가 한 50분 뒤에 다시 불을 껐다. 이 말은 밤새 잠을 못 잤다.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되게 긴장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 그 자택으로 갈 때 모습을 보였지만은 우리가 목소리를 듣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민경욱 대변인 격 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 문장 82자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받았을 뿐이고, 예. 오늘은 어떻게든지 간에 본인 메시지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전체 인생에서 이런 식의 이제 크게 광의의 질의응답이지 않습니까? 수사라는 게. 이런 한 10여 시간 동안 수사를 받는 거는 뭐 예.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긴장이 된 상황일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생에서도 그렇죠. 오늘처럼 10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는 건 난생 처음 걷는 경험이다. 그렇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언론하고 인터뷰를 많이 한 분도 아니었고, 질의응답을 활발하게 가진 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긴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밤까지 이제 세워야 되는, 밤을 세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심야까지 넘어가야 되는 그 상황. 예. 그리고 이제 또 박 전 대통령이 낯선 곳에 대해 가지고 조금 뭐랄까요, 불편함이라든지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긴장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이럴 겁니다. 아까 이제 나왔지만은 밤 12시 이후에 조사를 받을 땐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할 겁니다. 왜냐면요, 검찰은 예. 그러거든요. 힘드시면은 오늘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나오시면 된다. 또 나오면 된다. 보통 재벌들한테도 그래요. 그러면 아닙니다. 오늘 밤 새워가지고 수사받고 가겠습니다. 들어간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 전 대통령도 그러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또 올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오늘 온 김에 한 번에 조사 끝내자. 힘들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래서일까요? 검찰청사 10층에 10층을 거의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조사실로 지금 다시 최근에 검찰이 꾸몄는데 침대까지 1001호로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사를 받으면서 쉴 수 있게끔 검찰이 배려를 한 것인데요. 박상철 교수님, 지금 삼성동 자택 앞에 에쿠스 차량에 운전하시는 분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곧 박 전 대통령이 에쿠스 차량에 탑승을 한다라는 것인데 과연 오늘 골목이든 아니면 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이든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다고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지금 메시지가 한 번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리고 지금 잠을 뒤척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검찰한 조사를 받아도 옆에 예. 아무리 변호사가 배석하고 있어도 본인이 다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라는 것도 고민했을 것이고 메시지는 준비했을 거예요. 저 대리인 측이 공보 담당 그 손 변호사가 메시지 있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골목에서는 할 리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 골목에선 메시지 안 낼 거다. 예, 이제 포토라인에서 한다면은 그 정우택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 자유한국당에서 바라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심판받겠다. 잘못이 있으면 심판받겠다. 이렇게 하면 자유한국당이 좋겠다는 뜻은 국민들은 이 정도 말을 원하는 거죠. 예. 더 나아가서 송구스럽다 있으면 좋겠지만 과연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만약 그런 입장의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메시지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 대통령이 어쩌면 정말 예. 마지막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예. 이 기회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설마 나는 죄 없다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성실하게 임하겠다 정도로 예. 좀 안 좋은 말로 별 영혼이 없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정우택 그 구 여권 원내대표가 원한 대로 잘못이 있으면 심판을 받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은 같습니다. 한 번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나온 바 있어요. 이 칼럼도 잘 알겠지만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 현 사저 대변인, 네. 민경욱 의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삼성동 자택에 들어간 후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 배혜린 법조팀장이 취재에 따르면 선의로 한 것이다. 나도 배신당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쪽으로 박 전 대통령이 가닥을 잡았다. 만약에 정말 그동안의 어떤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얘기, 한마디로 사저에 들어가면서 민경욱 의원이 대독했던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저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완전히 결여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무적으로도 그건 판단 미스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난 세 차례 10월 2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했죠. 물론 질의응답 전혀 없었습니다. 1월 1일 날 기자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또 한 번 기자들한테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규제 TV와 또 인터뷰를 가지면서 또 한 번 자신의 의견을 어필했죠. 결국 5번에 걸쳐서 일방적인 소통만 있었고 내내 엮였다. 난 결백하다. 나도 속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20회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탄핵 변론 기일에서도 늘 같은 입장을 이제 고수했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한다면 아주 극소수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예. 검찰 조사 직전에 그 과거의 어떤 자신의 어떤 발언 그 얘기는 검찰에서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입증한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 직전에 다시 한번 그렇게 자극하는 발언이 있다면은 그거는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판단 미스가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기존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저런 그 메시지가 백해무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지층을 상대로 결집하라, 나를 구속하라 라는 식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배제할 현재 수는 없는데요. 상황으로선.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굉장히 판단 미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태권 실장도 오랜 생활 기자 생활을 해서 잘 알겠지만 대통령의 스타일대로 검찰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도 참 달랐는데 뭐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이 세 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그리고 그 검찰 질문에 대답을 하는 방법이 각각 달랐어요 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하면은,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인정을 하고, 이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이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변호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변호인으로서 이제 뭐, 자기의 생각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약간 조금 뭐랄까 수사하기 쉽지 않은 분이었다. 시니컬하고. 예, 조금 예. 이제 의문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좀 뭐가 들어오면은 반격하는 식. 예. 그리고 이제 제일 편한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 아, 그래요? 조금- 전두환 전 대통령 조사하기 어렸을 것 같은데. 아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 뭐 잘하신 일도 많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내가 사실은 그때 뭐 이랬고 저랬고 술술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옆에 있는 예. 측근 변호사들이 힘들어했다. 아니 이렇게 예. 말씀 많이 하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사 전략은 각각해서 뭐 잘하신 일도 많았지만 그렇지, 뭐 그렇죠. 임자가 좀 뭘 좀 아는구만. 그렇죠. 그래서 술술 불었다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가 뭐 캐릭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마도 수사하기는 되게 까다로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법리적으로 논리가 강해가지고 반박을 해가지고 까다롭다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뭐 불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이걸 또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고 옆에 변호인이 입회해 있는데 강하게 압박하기도 쉽지 않은 검찰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사하기 쉽지는 않을 건데 근데 검찰 측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한테 좋지 않을 것이다. 좋지 않을 조서에는 이제 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식으로 돼가지고 본인이 거의 자필 서명을 하게 되고 그 조서는 증거력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법정에서. 그렇다면 법정에서 볼 때는 조사 과정에서도 뭐 제대로 답도 안 하고 예. 반박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했다라는 식이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별로 안 좋죠.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정 의원님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이 중앙지검을 내가 지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조사 받아야겠냐? 상당히 시니컬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설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냉소적으로 답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키워드 배신, 선의, 사의 이렇게 답할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있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할 거고 사실이 이제 처음 나오는 거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제 모른다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한 방이 뭐냐? 예.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14가지의 대통령의 이제 혐의점에 대한 거 말고 새로 나오는 증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나오지 않은 안종범 수첩과 정호솔 녹음 파일에 있는 만약에 있다면 그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대통령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예. 그거는 변호사들과 쉽게 말해서 모의고사도 못 치러본 것이거든요. 예. 이행역습도 안 내본 것이고 그 결정적인 한방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지 않은 어떤 그런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 대통령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 한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도 그 뭐 언론을 통해서 매일 브리핑을 했지만 아주 숨겨놓은 패가 있고 그다음에 안종범 수첩이 대통령 지시상을 워낙 예. 꼼꼼하게 조사를 기록을 해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들이밀을 경우에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만 빠져나가기가 힘든 측면이 있어서 오늘 그 검찰과 박 대통령 측 간의 치밀한 그 두뇌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두뇌에 대해서 뭐 얘기하자면 검찰이 앞서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의 스타일 본인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로 밀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런지 이제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예. 유리한 게임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지금 삼성동 자택과 중앙지검 청사 주변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더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서 경찰과 아주 작은 소란이 있었다라는 뉴스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잠시 후 탑승하게 될 에쿠스 차량과 저 골목에 지지자분들이 더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 병력이 그리고 사복경찰들이 이미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청와대 경호팀 인력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잠시 후 저 에쿠스 차량을 타고 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김병민 의원님. 네. 결국에 어제 6시간 동안 모의고사를 박 전 대통령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바로 뇌물죄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뇌물죄에는 이재용 부회장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의 총수가 걸려 있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걸려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아주 중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얘기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상 이렇게 엄청난 혐의인 뇌물죄. 그러니까 뇌물죄 같은 경우는 이제 특가법에 대한 그 뇌물 수뢰 금액까지 적용하게 됐을 때 이제 최저 1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징역이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범죄 혐의들에 대한 일부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부분들을 인정하더라도 뇌물죄에 대한 부분만큼은 법리적으로 다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촘촘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에쿠스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 병력으로 골목 입구를 막았었는데요. 지금 막았던 병력들은 문을 열어준 상황입니다. 잠시 후 박 전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 탑승을 하지는 않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골목을 막고 있었던, 지키고 있었던이죠. 경찰 병력이 이동을 하면서 골목길에 에쿠스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모습 여러분께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경호 원칙에 따라서 3대의 에쿠스 차량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 중에서 한 대에 박 전 대통령이 탑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윤태호 실장님, 원래 이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 이동을 할 때는 보통 3대 정도의 똑같은 검은색 에쿠스 차량 같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은요, 7대에서 9대까지. 현직은 7대에서 9대. 때까지 모터게이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모터게이트가 저는 차량 행렬을 이야기하는 거고, 총리, 지금 황교안 총리가 그런 게 한번 보도가 됐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경우가 아니라 총리 수준의 이제 경호만 받겠다라고 해서 통상 차가 3대가 이동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했고 경호만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 저 정도는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워낙에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더 배려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2대의 에쿠스 차량과 1대의 검은색 카니발 차량. 저 카니발 차량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소유의 차량인 것 같죠. 네. 그리고 경호 인력과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인원들이 이제 3대의 차량에 나눠서 탑승을 하게 되고 잠시 후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에쿠스에 시동이 걸렸어요, 이 칼럼. 김병민 의원이 예측하기로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뇌물죄는 한번 해볼 만하다.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에쿠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뒷자리에 탑승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을 저희가 언뜻 봤지만 상당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잠을 못 잤는데 많은 지지자들과 또 국민들이 보고 있는 만큼 일단은 밝은 표정을 지은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에쿠스 뒷좌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역시 저희가 예측을 한 것처럼 골목에서의 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잠시 후 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메시지를 낼 것이다 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메시지의 성격은 일정 정도 국민들 앞에 송구하다. 국민들을 앞에 보기에 좀 면목이 없다라는 식의 노무현 전 대통령식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현재 추측이 되고 있어요. 지금 천천히 삼성로 골목길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정 의원님, 조금 전 박 전 대통령의 이 표정이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담담해 보였습니다. 예. 제가 본 것은 대통령이 이제 입고 있는 의상이었는데요. 제 판단이 맞다면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나올 때 입었던 코트와 같은 코트인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나올 때 그 코트를 아직도 입고 있다. 네이비색 코트를 그대로 입고 있었던 것은 그때의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 그대로 가져가려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우리가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청와대 생활하면서 많이 옷을 이제 밝은색 옷을 많이 이제 갈아입고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나올 때 옷차림 그대로 나왔다는 거는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짙은색 코트를 입고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채널A가 여러 가지 중계차와 또 오토바이까지 동원을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또 시청자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들께 생생히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윤 실장님. 두 번째 차량에 탑승을 했죠. 가운데 차량입니다. 예. 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어느 루트를 통해서 중앙지검을 갈까? 이것도 관심사인데 아무래도 올림픽대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보훈사 뒤쪽으로 굳이 돌아가기보다는 2호선 지하철역을 따라서 쭉 가는 경우가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이것도 이제 민심의 자극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괜히 이제 오랫동안 차량을 통제할 경우에 네. 이제 별로 이제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저희가 흔들리는 오토바이 안에서 좀 생생한 화면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 드리려 하다 보니까 중계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다는 점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삼성동 자택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김변민 의원님, 아무리 길어도 10분 아니면 중앙지검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좀 일찍 출발한 거로 볼 수 있고 예. 우리가 아마 한 20분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러게요. 5분 정도 일찍 나왔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고 결국은 포토라인에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짧게 그냥 송구하다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름대로 본인에 대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조금 긴 성명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던 거는 올 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목소리가 아마 저는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물론 그 뒤에 정규제 TV의 인터뷰도 있었지만 여기서 말 그대로 본인의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이었기 때문에 대국민에 향한 메시지는 사실 그때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좌회전했어요. 네, 이제 열심히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연 도착한 이후에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한 10분 정도 뒤면은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태곤 시장님, 지금 경로를 보면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삼성동에서 서초구쪽으로 꺾이는 쪽이 아닌가요? 강남구를 이제 통과해서 그렇죠. 가는 것 같은데 예. 1호선 라인보다 하나 윗길쯤 되는 거죠. 예. 지하철역을 따라서 검찰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블록 윗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뭐 어느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방향은 중앙지검 방향은 맞다는 거. 중앙지검을 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골목 성명은 없었습니다. 이제 중앙지검으로 가게 될 것인데 10분 남짓 여기서 다시 우회전을 하는군요. 2호선역 라인이 맞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단기간에 아무래도 오전에 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가장 짧은 코스를 선택을 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이제 8분 안쪽이면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노란색 포토라인까지 삼각형 모양의 설치가 돼서요. 지금 박 전 대통령 심정이 어떨까요? 착잡하겠죠. 착잡할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은 과연 검찰 가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검찰에 가서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으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이 저런 모습은 국민들한테는 정말 생경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메시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지가 중요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나왔을 때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지금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뒷차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이 경호원들이 저희 채널A 취재진의 이 근접 촬영을 조금은 제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안전을 위해서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제지를 하는 것이 또 맞다고 봅니다. 지금 오토바이로 저희가 생생하게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저를 오토바이로 하고 있어요? 예, 오토바이와 취재 카메라, 취재 차량이 다 총 출동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국 차량도 함께 붙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오토바이로 화면을 보내드렸던 것이 바로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해 있는 두 번째 가운데 차량 바로 뒤에 저희가 이렇게 붙었는데요. 경찰 측과 경호 인력 측이 지금은 조금 사이를 좀 떼놨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잠시 후면 법원 사거리 근처에서 이제 우회전 받아서 바로 좌회전 들어가면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메시지를 준비했다면 지금 메시지를 한참 읽을 시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글쎄요, 몇 분 후면 메시지가 길지 짧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여기서 메시지는 정말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지금 한두 가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검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에 대한 사의 추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통치행위라는 그 부분 가지고 방어를 할 것이고 해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수사가 이제 이걸로 사실은 처음이자 마지막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될 검찰 수사 과정도 있기 때문에 메시지는 매우 짧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차 안에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참 저하고도 마음이 좀 찡하긴 찡합니다. 찡하긴 찡하다. 박상철 교수도 지금 이걸 바라보는 마음이 좀 찡하다. 아마 불편하죠. 많은 국민들도 이걸 웃으면서 보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잘 됐으면, 통치를 잘했으면, 그래서 이런 비리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장면을 보고 있을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건물들 보이시죠? 이제 다 도착을 했습니다. 상당히 가깝군요.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이른바 폴리스카, 오토바이들 병력도 지금 앞뒤에서 안전을 위해서 또 시민분들의 안전과 또 취재진의 안전, 박 전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근접 경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다 도착을 했어요. 경찰 병력도 많이 보이고요. 서울중앙지검 정문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에쿠스 차량이 진입을 했습니다. 저희 취재 차량은 여기까지 중계가 가능하고요. 중앙지검 안에 이미 저희 중계진이 또 포석을 해 있습니다. 배치를 했습니다. 바로 이어받았죠. 에쿠스 차량 한 대, 두 대. 가운데 있는 차량에 박 전 대통령이 탑승을 해 있습니다. 이제 곧 박 전 대통령이 저 에쿠스 차량에 내려서 포토라인 앞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돌직구쇼 시청자들 향해서 메시지를 낼 것입니다. 아마 지금 삼성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8분가량의 시간 동안 에쿠스 차량 뒤에서 박 전 대통령이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을 거예요. 준비해온 메시지, 어떤 표정으로, 어떤 심경으로 메시지를 내야 할까를 수없이 연습을 했을 겁니다. 정치인 박근혜의 인생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아마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에쿠스 차량 주변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포토라인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지 숨죽여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짧은 메시지 2개를 내놨습니다. 지금 중앙지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은색 엘리베이터 8호기를 타고 10층으로 박 전 대통령이 올라가게 됩니다. 조사실에 가기 전에 아마 13층쯤에 들려서 1차장 검사와 티타임을 갖고 조금 긴장을 풀어준 후 다시 은색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내려와서 1001호와 1002호를 합친 조사실에서 조사가 시작될 텐데요. 정성희 위원님,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딱 2가지 메시지. 메시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 메시지 아니다. 거의 그 재벌들이 나와서 그냥 조사받겠다고 하는데 조사한 내용이 나오면 뭡니까? 그런 적 없다, 아니다라는 건데 저것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나는 아무 죄 없다. 라는 거와 다름없는데 그거를 저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은 굉장히 송구스럽고 조사는 열심히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무언의 그런 메시지로 읽히고요. 그 다음에 옷도 오늘 보니까 이제 맞습니다. 청와대 나올 때 입었던 옷 그대로인데 마치 희생자, 순교자 그런 모드로 이렇게 쫓겨나왔던 걸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한 걸로 봐서 역시 그 순교자 모드, 난 잘못이 없다는 그런 모드를 그냥 유지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변호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항변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제 느낌상 대통령의 캐릭터와 이제 성격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정성희 위원께서는 이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억울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다라는 해석을 내놨는데 이 칼럼 그래도 우려했던 것만큼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이런 것은 안 내놨어요.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또 나올까? 많이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워요. 왜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자리였나요? 어제 한 방송에 나가서 보통 이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내일 아마 박 대통령이 나오면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그러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손범규 변호사가 메시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나는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메시지가 있다니 뭔지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저 얘기하면서 들어간 거는
사실은 메시지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그러면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마치 엄청난 거창한 메시지가 있을 것처럼 어제 그렇게 기자들한테 문자까지 보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무슨 마지막까지 어떤 관심을 받고자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메시지를 준비했다가 뭐 철회한 걸 수도 있고 뭐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으나 어제 변호사 측에서 그렇게 메시지가 있다고 기자들한테 문자까지 보낼 정도면 저거 이상은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다는 얘기는 모든 피해자들이 다 하고 들어가는 매뉴얼 같이 된 그런 워딩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렇게 기자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으나 좀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네. 또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 포토라인 앞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 표정과 말투를 좀 볼 수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면목 없는 일이지요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참담한 표정을 줬던 기억이 나죠. 그 표정에서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들이 좀 읽혀지거든요. 근데 오늘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에는 굉장히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라는 거를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메시지에 저도 정성희 의원님 얘기에 거의 전적으로 동감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현재까지 보도됐던 것처럼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들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재까지의 죄를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에도 뭔가 적극적으로 협조에 임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그런 이미지를 비춰질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좌진들 입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거는 뭐 모두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과정일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두려워서 내가 여지까지 아니라고 얘기했던 말을 한 번에 뒤집기도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아마 짧은 메시지에 변인의 그 담담한 표정을 담아갖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저 정도 두 마디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검찰청사 앞에서 이 정도가 최선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이제 들어갔어요. 윤태곤 실장님. 13층에서 아마도 1차장 검사, 지검장이죠. 지검장과 티타임을 먼저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특수본부장이 이영렬 중앙지검장이잖아요. 이영렬 중앙지검장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과거의 대통령들을 하고 티타임을 가졌던 중앙지검장들이 했던 뭐 이야기도 있었어요.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은 전직 대통령은 잘 알겠습니다 하는 정도였고 그 정도 마치 매뉴얼처럼 아닐까 싶고 뭐 그 자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길게 하겠습니까? 이 중앙지검 내가 임기 때 지은 건데. 근데 그 중앙지검장과의 대화가 기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중앙지검장이 결국은 이게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거거든요. 폐쇄회로 TV로 그걸 다 봅니다. 중앙지검장이 다 본다. 보면 특히 이번에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그냥 지휘 계통상에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수본의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제 현장에 이제 수사 검사, 뭐 한웅재 부장 검사나 한테 메시지를 넣을 수 있어요. 아까 이것은 이 부분하고 말이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해라. 아니면 뭐 이건 이러하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왜 우리도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해보면은 이 사람이 좀 셀 것이다, 약할 것이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계산 같은 거를 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일종의 기싸움도 있다. 그렇죠. 박 전 대통령 메시지로 해서 분명해진 건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무슨 저항, 결집, 장기적인 전략 이거에 대한 그림은 아니다.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1001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을 검찰 측이 밝힌 내용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빨리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1001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원래 검사실인데 검사실을 조금 바꿨습니다. 구조도를 한번 살펴보시죠. 검사와 뭐 한웅재 부장검사가 됐든 부장검사가 테이블 앞에 배석을 하게 되고요. 바로 그 맞은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홀로 앉게 되는군요. 원래 예전에 알려지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검찰 측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늘 이루어질 조사에서는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바로 뒷열에 앉아서 법률적인 코칭과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될 경우 잠깐 휴식 시간을 가졌다 하죠. 검사님. 이런 식의 제동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변호사가 뒷자리에 위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실 옆에 침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침대와 책상, 소파와 탁자. 오늘 조사를 위해서 검찰이 저 침대를요 새로 구입했다라고 해요.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1001호에 들어가는 침대를 새로 구입했다. 뭐 이건 조사를 받다가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좀 중간중간에
좀 쉬시라 뭐 이런 배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걸 한번 지적해 봅시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전직 대통령인데 우리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겠느냐? 예. 평범하게 이제 첫 피의자로 첫 조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층 전층을 갖다가 아무 사람도 다 비우기 위해서 단독 조사실로 만든다든가 또 뭐 침대는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침대까지 괜찮다. 어쩌면 지금부터는 이제 대통령은 단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변호사가 옆에 있던 뒤에 있던 간에 변호사의 역할은 그렇게 많은 역할이 없고 만약에 뭐 강압수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검찰의 강압수사를 뭐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도움을 주는 정도의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위치에 어디 있거나 그 큰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대통령이 지금 그 송구스럽다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것은 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하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무색무취한 발언이거든요. 어떤 색도 안 나고 어떤 냄새도 안 예, 나고. 그래서 뭐 내가 가서 강하게 저항하겠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단어 아닌 것을 고른 것. 이걸 나름대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즉 지금부터 어떻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하고 이제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에 와서 보건데 특검 때 대면 조사를 받을 걸라는 걸 저는 후회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필요가 없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이 그렇지 검찰이 갖고 있는 이 증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사 과정이 만만치 저는 않다고 보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것은 정신 바짝짜리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이 지금 거의 50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수사를 비밀리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 검찰 수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민주당을 비롯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 예.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끼칠 거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변의 변호인들은 계속 관찰하고 뭐 그러면서 네. 단순한 조사는 아닐 것 같아요. 내용이 더 만만치 않고요. 만만치 않다. 박 전 대통령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예. 많은 그 고민 끝에 단어 자체를 송구스럽다, 성실하다. 예. 아주 간단한 보통의 용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무색무취했던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습니까? 네. 지금 시각 9시 35분 43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입장한 지도 벌써 8분에서 10분가량이 지났다는 건데, 티타임은 길어봤자, 검찰 수사 받지는 않으셨겠지만, 잘 아시잖아요, 이 칼럼. 티타임은 길어봤자 10분, 15분. 더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이영렬 본부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가 좋을 일도 없고, 더 나눌 말도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시각쯤이면 박 전 대통령이 다시 내부의 은색 엘리베이터 8호기를 타고 10층의 조사실로 뚜벅뚜벅 이동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이 칼럼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정말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두 명의 측근들이 부메랑처럼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남긴 증거예요. 안종범 수첩과 정호성의 통화 녹취 파일.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 바치면서 열심히 일하고자 이 모든 녹음 파일 내지 수첩을 다 남겼지만 결국은 이게 아이러니하게 다시 그 화살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증거가 대통령에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정호성 비서관이 갖고 있었던 게 뭐 470개가 넘는 녹음 파일이 있었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뭐 불필요한 내용도 상당히 이제 섞여 있었겠죠.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 정호성 비서관 어떤 대화 내용들을 본다면 상당히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최순실 게이트에 상당한 증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가 가장 더 중요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겠죠. 지난해 검찰이 확보한 게 17개의 수첩이 있었고요. 지난 2월에 특검이 따로 이제 받은 게 39건의 수첩, 그래서 56건의 수첩이 있습니다. 예. 손바닥만한 그 수첩을 말씀드리는 56건. 많긴 많네요, 정말 수첩이. 많죠. 네, 그래서 근데 앞뒤 페이지 꼼꼼하게 안종범 수석이 메모를 해놨다고 하고, 뭐 갈겨 쓴 그 글씨는 다시 정돈해서 썼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증거가 없죠. 검찰 쪽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칼럼 안종범 수석
전 수석의 수첩 전반부에는 청와대 회의와 관련된 내용, 네. 그리고 수첩 후반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주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맞습니다. 수첩이 네. 구성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어떤 그 단독 보도, 그 보도가 맞다면 보통 우리 왜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재벌들 만날 때 독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생각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누굴 따로 만나시는 분은 아닌데 어떻게 독대를 했을까? 그래서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혹은 최태원 회장 만났을 때 무슨 얘기 했을까?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박 대통령과 지난 2월에 최태원 SK 회장이 만날 때 안종범 씨가 배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왜 최 씨가 갖고 있는 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의 팜플렛을 그 회장한테 전달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뿐만 아니라 상당한 진술들이 이 조사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지막 하나 있죠. 장시호 씨의 그 차명폰. 이것은 이제 이영선 비서관이 만들기도 했고 장시호 씨가 쓰기도 했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를 박 대통령 측과 최 씨가 그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요. 사실은 그 내용을 다 까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다만 그동안 수사해왔던 거 퍼즐 맞추기 입장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질의를 던지면 거기에 대한 답변 정도만 띄워 맞추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히든 카드는 아마 재판에 가서 오픈할 가능성이 또 상당히 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정성희 위원님,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호칭을 두고도 좀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전두환 전 대통령 때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뭐 호칭이 서로 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병우 전 수석이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수사 검사였는데, 뭐 우수석 본인은 부인했지만 노무현 씨, 당신은 뭐 이제 사법고시 선배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말했다라는 설도 있었는데, 우수석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현재 부인한 상황이에요. 호칭을 뭐 대통령 아니면 전 대통령 혹은 박 대통령 혹은 뭐 피의자, 뭐 검찰의 고민이 많을 텐데. 신분은 피의자인데 이제 호칭은 대통령님으로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 간다. 예. 예우, 그러니까 검찰 조사가 그렇거든요. 질문은 날카롭게, 태도는 부드럽게. 그러니까 대통령 전을 지낸 사람으로서의 예우는 갖춰주되, 질문을 이제 송곳 질문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야지, 고압적인 태도나 사람을 흔들어가지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나름대로 이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13개인데 검찰도 알고 있어요. 이걸 대통령이 전부 박근혜 대통령이 다 부인할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했을 거에 대비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어떻게 물어볼 것인지에 대해서 13개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갖다가 짜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정호성 전 비서관이 왜 이렇게 통화 내용을 녹취를 했을까? 많은 분들이 아마도 궁금해할 텐데, 그런 얘기가 일각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최순실 씨가 하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해라. 이 이렇게가 누구고 그렇게가 뭔지 몰라서 녹음을 해뒀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녹음 파일에. 우리도 들어봤지만은 그 전후 컨텍스트를 모르면, 전후 맥락을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많은 일을 정우성 비서관이 하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의 지사항에 대해서 잘 팔로우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내용의 콘텐츠를 틀어야 되니까 아마 녹음을 한 것이고요. 그 어떤 녹음, 그러니까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했던 녹음이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예. 대통령과 최순실을 올가매는 증거로 작용할지는 아마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 일전에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돌려라. 돌린 후 강 속으로 던져 넣는 것이 가장 훌륭한 파기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파기 못했던 휴대전화 파일들이 이렇게 증거가 돼서 돌아왔는데요. 검찰 관계자를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검찰 관계자입니다. 예우와 수사 편의상 박 전 대통령 정도로 호칭을 한다. 대통령님으로 호칭을 하는군요. 그러나 조서에는 피의자로 적는 식의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예우는 갖추겠다. 예의 있게 호칭하겠다. 하지만 질문은 날카롭게, 수사는 날카롭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 사실은 모두 밝힐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나 잘못 알려진 부분을 이번 조사에서 바로잡을 것이다. 심야 조사가 필요하다면 수용할 것이다. 12시를 넘으면 박 전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한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12시 넘기겠다. 오늘 한번 해보자. 내가 알고 있는 것,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한번 맞춰보자. 심야 조사 하겠다. 아마도 조사가 오늘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웅재 부장검사가 지난 1월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1001호에서 한웅재 부장검사가 박 대통령을 조사를 시작했겠죠. 지금 시간이면.
대통령이 최 씨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특검과 특수본이 조사한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웅재 부장검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던 거고요. 검찰 관계자는요. 한웅재 부장검사가 대통령 소환이 결정된 뒤부터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사건 전반을 꿰뚫고 있는 적임자다. 한 부장검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일단락될 것이다. 현재 검찰은 자신이 넘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조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했군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번 사건은 총장이 주임 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 방금 김수남 검찰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주위에서 하도 놀렸잖아요. 우병우 수석검찰총장 아니냐. 그걸 좀 의식한 거 아닙니까? 우병우 수석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더 곤란한 거예요. 예. 그걸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자면은 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보조축이고 우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주축일 수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저는 이 수사가 좀 잘 될 걸로 보는 게 아까 한웅재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본, 특검 그리고 검찰까지 수사 상황을 꿰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특검과 검찰 사이에 이 관계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평소에 특검과 검찰 사이 관계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특검이 이제 빛이 나면은 검찰이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검이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 같은 시점이 보였을 때부터 되게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이재용 부회장 건은 우리가 할 테니까 대통령 건은 검찰이 이제 공이라고 할까요? 빛이라고 할까요? 그걸 세울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양쪽이 이제 운명 공동체로 특검이 엮어놔 버린 게 있는 겁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해야 되고 검찰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아마 기소를 할 테니까 기소해서 공소 유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거란 거죠. 예를 들어서 검찰이 조금 특검이 빛이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없게 이 두 가지는 이제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잘하려면은 지금도 검찰이 이제 특검에 대해서 계속 도와줄 수밖에 없고 특검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공소유지 잘하려면은 검찰이 최대한 잘해야 되니까 아마 정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특검과 특수본, 검찰은 운명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아마도 이 칼럼 이제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일 텐데 박 전 대통령은 시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만 나는 고의성이 없었다. 직접적으로 내가 돈 받은 건 한 푼도 없지 않느냐. 나는 선의로 그랬다. 아마도 이렇게 나오면 감정적인 부분에서야 유죄가 확실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법률 다툼이란 말입니다.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증거 유책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법률 싸움에서는 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마도 경제 공동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그런 현상을 입증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 김병민 의원이 앞에 지적했던 것처럼 이제 가장 다른 것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아무래도 뇌물 수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 이게 참 애매했던 게 검찰은 직접적으로 뇌물 수수라는 혐의를 지우지도 않고 강요 혹은 제3자 뇌물 공여 이런 식이었고 특검은 확실하게 대통령이 사실상 받은 것이다. 그래서 뇌물 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검에서 다시 검찰로 넘어갈 때 검찰이 본인들이 과거에 수사했던 그 조사 내용과 달리 한마디로 특검이 조사했던 것처럼 뇌물수수라고 그걸 공소장을 변경하기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조사해 왔던 거를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존심 상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가 결국은 이제 성격 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특검이 워낙 수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또 부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자존심이지만 어쨌든 그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13개 혐의 크게 보면 5가지 범주가 있죠. 직권남용, 강요, 미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검찰이 그 명운이 달린 거는 역시 뇌물수수 직접적으로 박 대통령이 사실상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차명폰 혹은 정우성 이 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이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유추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 특검에서 뇌물수수라고 단정 지은 것은 삼성에 간 것이야 제3자 뇌물 공여라고 할 수 있으나 정유라 씨한테 주기로 했던 213억 실질적으로 넘어간 게 77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공통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런 거죠.
지갑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 검찰이 증명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뭐 박상철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재판 모드예요. 형사 재판이에요. 검찰이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조사한 걸 가지고 증거를 취합해서 이제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법리 싸움을 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이끌어내는 건데 검찰이 일각에서 오늘 박 전 대통령 조사 크게 기대할 것도 없다. 어차피 박 전 대통령 측은 고의가 없었다. 뭐 내가 받은 증거가 있느냐라고 나올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오늘 조사 상관없이 이미 안종범 수첩도 있다. 아니, 법원에서 다투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사실 저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각종 그 증거라든가 증인의 이야기들을 혹은 참고인의 이야기들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일상의 이야기인 줄 알겠지만 법적인 문제를 다툴 때는 엄청난 증거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뭐 안종범 수첩은 결정적인 것이고요. 예. 뭐 그런 것들 얽히고 설킨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부인한다고 해서 내 호주머니 돈 없다고 해서 정말 뇌물죄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탄핵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 검찰 특검 그리고 또 검찰로 돌아오는 그 연계 과정이 아주 서로 이게 연결이 잘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 검찰은 처음부터요. 11월 초부터 최순실과 대통령 공모를 했다. 그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병우 라인의 검찰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공모고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특검이 와서는 또 선택에 집중을 해가지고 삼성 뇌물 공여죄로는 넣기 힘들었습니다. 뇌물 공여는 인정하면서 다른 여죄로 해가지고 구속을 시켜놨잖아요. 이 상황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13가지 혐의 중에서 이미 확정적인 것도 많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장시호라든가 모든 최순실을 비롯해서 그러한 사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대통령하고 무관한 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왔느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면은 대통령을 더 이상 오래 수사한 것보다는 정리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탄핵의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벗어나다 보니까 더 얽히는 것. 지금 검찰도 지금 도끼가 오를 정도로 올랐고 모든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뭐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서 얽히는 것마다 더 큰 법적 이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탄핵 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어렵죠. 빠져나가기 어려운 재판이다. 이런 관측이신데 박 전 대통령이 정규제 TV에서 엮어도 완전히 엮은 거다. 13가지 혐의, 특히 경제 공동체라는 건 있지도 않은 허상이고 엮어도 완전히 엮었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앞서 이런 얘기했었어요. 김병민 의원님. 박 전 대통령 오늘 조사하고 오늘 전후로 구속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시간 안 끌고 눈치 안 보고 구속할지 말지 그냥 검찰의 소신대로 고민한 것 발표하겠다.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요.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구속영장 청구 확률이 꽤 높다고 보는데 그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 얼마나 면밀하게 조서를 작성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을 법원으로 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도 영장 청구가 편하죠. 결국은 그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는 판사만 죽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솔로몬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참으로 유감이다. 그런 아깝다.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여러 가지 혐의를 부인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확률도 높아 보이고 결국 최종적인 판단의 몫은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에 따라갖고 벌써 이제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다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특검법에 따라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1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가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최순실 씨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넘어갔기 때문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되고 기소까지 정리가 깔끔하게 끝나줘야 1심 재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증거와 그리고 관계자들의 증언 또 다른 현재 기소된 사람들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디까지 기소하고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봐요. 말 그대로 오늘 있는 뭐 하루 동안의 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려고 하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부인하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목까지 취사 선택을 할지에 대한 여부가 남아 있는 건데 검찰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론의 눈치를 봐서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도 법원에 맡길 것이고 이 뇌물죄에 대한 부분들도 완전하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뇌물죄로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자.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뇌물죄로 기소를 안 해버리면 우리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한번 더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두 분의 관측이 갈렸어요. 검찰 입장에서도 뭐 완벽하게 수사가 안 나와도 일단 법원에 던지고 보자는 거예요. 영장도 한번 치고 보자는 거예요. 과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도 관심사군요. 검찰이 로드맵을 약간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3월 말, 길게는 이제 그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4월 17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 이전에 끝낸다. 그 이전에 끝낸다라는 건 재판이 끝낸다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거겠죠. 제 생각엔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3월 말 로드맵에 협조적이라면은 영장을 굳이 안 칠 수도 있고. 검찰이.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틀리고 맞고, 그럼 이제 증거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증거에 대해서 부인한다라는 명분으로 영장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지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도 피곤하겠지만은 이쪽도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한번 수사를 받아보시든가 라는 식의 압박, 화전 양면 전략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수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군요. 아마도 오늘 중에 구속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직간접적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 속보 나오면 저희가 곧바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한 이야기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